짬분. 여기는 방콕 북쪽 바툼타니입니다. 이 동네 구경이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기는 겁나 자주 왔어요. 이 동네는 한 30번 넘게 온 것 같은데, 근데 그 온 대부분이 골프 치러 온 거라서. 바툼타니도 태국의 77개의 짱화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 골프장이 많아요. 제가 이곳에 자주 왔는데 대부분이 골프 치러 온 곳이에요. 잠깐 골프장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바툼타니에는 골프장이 12개 있습니다. 바툼타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유타야고, 동쪽으로 가면은 나콘나요. 이 경계선에도 골프장이 많이 있어요. 바툼타니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뭐 카스카타, 방파인, 노던 랑싯 뭐 등등등 좋은 골프장들 많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바툼타니에 있는 건 아니니까. 바툼타니 주 전체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용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 용의 머리에 입 주변, 코 주변 이쪽에 골프장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골프장이 이 바툼타니에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톤힐스라는 골프장, 리브 투어가 열렸고요. 유명한 골프 선수들 다 와서 여기서 공 치고 갔었죠. 그리고 태국의 3대 골프장 중에 하나인 알파인 골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3-4번 정도 쳐봤는데 정말 그린 상태와 페어웨이 상태가 완벽에 가까운 최고의 골프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골프장으로 유명한, 전세계 유명한 골프 코스를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로얄 잼스 시티 골프장도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외에도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람루카 골프장도 꽤 유명해요. 뭐 그 외에도 꾸룬까비, 타냐, 무앙아케, RS 유비스타 뭐 이런 골프장들도 있고요. 한국의 어떤 회장님이 피신해서 계셨던 파이너스트라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캐디들이 엄청 많고, 36홀로 가면은 사람과 캐디가 참 많은 골프장. 야간 골프도 하는데 야간에 가면은 이게 골프 치러 온 건지 술 마시러 온 건지 막 그린에 사람들 술 취해서 누워있고 막 그래요. 그런 좀 독특한 골프장도 있고, 또 야간 골프로 유명한 리버데일과 방콕 CC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플로라빌 골프장. 예전에는 페어웨이랑 그린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골프장들은 방콕 시내에서 1시간 정도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골프장에 각각 코스들을 제가 거의 다 쳐봤기 때문에 뭐 소개시켜 드려도 되는데, 요즘 뭐 골프장 소개하는 뭐 영상이 아니니까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새벽에 오는 사원이 기분이 항상 좋던데, 지금 새벽은 아니고 10시 다 됐긴 했지만. 사원 이름은 완나롱이래요. 규모는 엄청 큰데 뭐 특색 있는 사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불교도 성가대가 있다. 오, 귀에도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이 쪘어. 오, 뚱뚱하네. 사원에서 당당하게 담배 피고 다니는 멋진 여성분들. 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대학교 다 왔다. 여기가 이제 대학교 앞이네요. 랑시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가 이제 랑시 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몇몇
여기도 이제 방문화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로컬 총라오, 술집을 태국말로 이제 뭐 총라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옆에서 이제 술 따라주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접대하는 뭐 그런 여성분들이라기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개념이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어쩌다가 뭐 한번 두 번 가봤는데 옆에 서가지고 뭐 술 따라주고 말 걸어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랑싯 유니버시티 엄청 크네. 그리고 이제 로컬 멤버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 뭐 카라오케, 로컬 클럽, 태국 전통 음악으로 툭 나오는 그런. 이게 이제 뭐 지인분들이 하시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대학교가 큰 게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셔틀버스가 다니냐? 얼핏 봤는데 꽤 이쁘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 밥집이 있는 것 같다. 좀 가볼 걸. 내가 차를 좀 세우고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차를 못 세우네. 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저게. 지금 여기가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 맞아 걸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겠지만 꽤 멋있게 만들었네. 근데 그나저나 배고파 죽겠다. 이씨, 밥 먹으러 가야겠는데 찾을 데가 없어요. 나가야겠어. 엄청 아름다우신 분이 방금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때가 지나갔구나. 개 짜증나. 아니, 아까 그 여성분한테 다시 가려고 후진하는 게 아니라 길이 막혔어요. 이씨. 또 어디 가니? 나 좀 길 좀 알려줘. 안 될까? 사람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 찾기를 없고 뭘 알려주는 거야, 이 새끼야. 와, 개빡치네.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식 먹기 실패. 그 근처에 그냥 어디 먹을 데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 먹을래. 배고파. 진짜 구글 맵 너는 왜 그러니 나한테? 꼭 이런 길을 알려줘야 돼? 길이 이거밖에 없나? 넌 진짜 맛있어야 된다. 이런 데 있는 식당이 맛이 없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차 진짜 개 거지같이 내놨네, 이 새끼는. 나 참는다. 밥 먹고 올게요. 배고파요. 여기 랑식대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 왔는데요, 커피가 55바트거든요. 엄청 싼데 맛있어. 밥도 맛있겠지. 맛있긴 하네. 이 음식 잘하네. 오우, 좋아. 파카파무쌈 이렇게 맛이 깔끔하냐. 와. 밥 잘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왜 11시가 넘었지? 이 빠툼타니에 보면은 유명한 게 그 드림월드라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한 몇 년 전에 딸하고 단둘이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방콕 여행 중이었는데 뭐 꽤 큰 공원이고 놀이동산도 있고 물놀이 공원도 있어요. 물놀이 하려고 갔었는데 제가 남자니까 이게 환복을 못 해가지고 물놀이는 못하고 한 3-4시간 정도 노니까 충분하던데요. 사람도 많고.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이 동네에서 그 갈만한 데를 좀 찾다 보니까 국립과학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볼 겁니다. 태국의 주, 그러니까 짱왓은 총 77개가 있습니다. 방콕은 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특별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콕을 포함한 짱왓이 77개. 그 짱왓 안에는 뭐 이제 뭐 각각의 또 도시들이 여러 개가 또 구분이 되어 있죠. 대략 한 주당 한 10개 내외 정도의 이제 도시들이 있고, 예를 들면 촌부리주다. 그럼 촌부리주 안에는 파타야도 있고 방센도 있고 아마타도 있고 뭐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도시들을 끼고 있는 그런 짱왓들도 있고, 대부분의 또 짱왓은 그 대표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예외로는 뭐 뿌아쭈압 끼리깐주는 대표 도시가 뭐 후아인이죠.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수린주 그러면 수린이 가장 큰 도시고, 뭐 싹개오주 그러면 뭐 싹개오가 제일 큰 도시고, 뭐 대부분 다 자기 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치앙마이 주면 당연히 치앙마이가 가장 큰 도시고. 생각보다 머네. 이게 빠툼타니가 무시했는데 꽤 크네요. 방콕 북쪽을 싹 이렇게 모자처럼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좀 거리가 꽤 되는 그러한 짱왓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태국에 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태국이냐? 제가 현재까지 다녔던 나라가 55개의 나라를 다녀왔더라고요. 그 중에 첫째 조건, 따뜻한 나라. 통풍병이어가지고 따뜻한 나라가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세 번째, 안전한 곳. 네 번째, 물가가 싼 곳. 이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 곳이 태국과 미국 하와이였는데, 물가 때문에 태국으로 오게 됐죠. 하와이? 사실 생각도 안 했어요. 뭐 하러 갑니까? 태국이 천국인데.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쉬면서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테크노폴리스 미니스트리 오브 하이 에듀케이션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엄청 넓어요 여기가. 태국은 좋겠다. 땅 넓어서. 아마 이곳이 태국 과학기술의 기초, 뭐 산실 이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과학관 규모도 뭐 사진상으로 보면 좀 크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들어왔는데 아직도 3분을 더 가야 되는데, 저기 뭐 큐브 막 조각조각 붙여놓은 저 건물인가 본데. 이 과학관은 아마도 대상이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꽤 크네. 학생들 엄청 많아요. 학생들 틈바구니에 낑기 갖고 뭐야 주차 어디다 하는 건지. 여기가 건물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우주과학관, 과학기술관. 버스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많은가 봐. 국립공원은 외국인하고 태국인하고 입장료가 10배 차이 정도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과학관이잖아요. 에이, 설마 요금 동일하겠지. 이런 곳까지 뭐 외국인은 10배 더 받고 막 이러겠어요 설마? 그죠? 건물 멋지게 지었네. 아이고, 애들백백 여여.
ร้อยบาทใช่ไหมครับ 100 บาทสำหรับผู้ใหญ่นะครับสามารถเข้าชมได้ทวีมิวเซียม โอเคครับ100 บาทครับ ครับผมบัตรอันนี้จะเข้าชมได้ 3 พิพิธภัณฑ์นะครับจะมีวิทยาศาสตร์ ธรรมชาติแอนไอ สร้าง ที มิวเซียมใช่ครับ ครับผมอันนี้เป็นบัตรเข้าชมแล้วก็ใบเสร็จครับผม ขอบคุณครับ ครับผม 과학관, 자연역사박물관, 기술정보박물관 3개를 갈 수 있고요. 입장료는 100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과학 박물관 오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박물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과학하고 역사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Clean Energy for Life, 청정 에너지. 태국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지력 발전, 그 다음에 그 해상 파도를 이용한 발전 등에 대한 세미나도 파타야에서 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관심은 많지만 아직은 태국도 전 세계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 과연 미래의 대체 에너지 자원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기존에는 뭐 제 짧은 지식으로는 뭐 어쨌든 뭐 원자력, 화력, 수력 뭐 이런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뭐 수소, 이를테면 그 그린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뭐 수전에 우리가 블루 암모니아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한 수소 생산을 통한 에너지를 만든다거나, 또는 핵융합 에너지를 발전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전력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오는 반대급부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전력 생산을 하다 보면 어찌됐건 간에 CO2가 계속 생기고, CO2 이산화탄소는 대기를 뜨겁게 만들고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저 어렸을 때랑 지금 한국의 기후는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긴 지구 역사상에서 제 인생은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일 텐데도 이렇게 바뀐 걸 느끼는 정도면 위기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 방금 저기도 태국도 그런 어떤 고민을 잘 나타낸 것 같다. 그냥 갑자기 든 헛소리였습니다. 얘는 뭐야? 너 뭐 만드는 거야? 뭔가 뭐 인쇄하는 뭐 그런 기계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과학관은 뭐 일반적인 과학관처럼 일방향으로 쭉 돌고 나온다기보다는 동선이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타겟해서 좀 오래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테마도 꽤 다양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잘못 온 것 같은데? 2층은 체험, 과학 체험하는 곳, 아이들 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쪽팔려서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못 들어가게 해놨냐? 세 가지 박물관을 다 가볼까? 좀 짧게 볼까요? 뭐야, 그냥 나가는 데잖아. 그럼 나가자. 못 나가. 여기 뭐가 있네. 3층 기초과학, 4층 태국의 과학과 기술, 5층 과학과 기술의 일상 삶,
6층은 태국 전통 기술. 다 올라가야 돼? 온 김에 한번 쓱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거울에 비친 제 몰골을 봤는데, 초췌해. 3층은 기초과학과 에너지래요, 테마가. 근데 이게 되게 의외인데, 이런데 오면 학생들 대부분 그냥 설렁설렁 댕기던가 지네들끼리 뭐 떠들고 놀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가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네요. 다들 엄청 관심이 많아 보여요. 밖에도 애들 많이 놀고 있던데 관심 있는 애들만 안 했고 다 나머지 애들은 나갔나? 저거 어떻게 떠 있는 거야? 몰라? 이게 양력인가? 근데 왜 어떻게 떠 있는 거지? 와, 저 공 발로 차고 싶어요. 이거 봐요. 다들 열심히 보죠. 뭐. ใช่มันเริ่มมาแล้วเจาะอ่ะนั่นน่ะเรียนมา 태국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학생들. 심지어 웃으면서 공부하는. 여긴 4층 태국의 과학과 기술이래요. 주로 농사, 축산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태국은 농업과 뭐 이런 1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강자죠. 쌀을 수출하는 게 아마 전 세계 한 3등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인도랑 미국이 짱 먹고 있을 테니까 그거 외에 한 3등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관련된 기술들 태국이 그러고 보면 땅 진짜 커요. 너무 커. 태국은 적당히 커야지. 뭐야, 나라티와 넣네? 얄라랑 나라티와 잘라 먹었어.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메콩강을 쭉 따라서 왼쪽이 태국, 오른쪽이 라오스, 캄보디아. 높은 산도 없고 이 평평한 땅이 이렇게 비옥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기후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가지 사연은 있지만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러고 보니까 태국이 이 농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댐이 엄청 많아요. 엄청 큰 댐들. 제가 얼마 전에 라차프라파 댐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규모 엄청나거든요. 아마도 농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댐도 굉장히 많고 잘 지어놨고 그 댐 주변 지역은 굉장히 깨끗해요. 아저씨 머리 좀 빗고 일하세요. 잠깐만 이렇게 훑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보고 있어. 여기는 로버트네. 여기는 약간 로버트 그리고 사람 관련된 것들이 있네요. 인체의 신비. 그나저나 담배를 꺼내야 되는데 내 펜은 썩었을 거야. 여기는 신물질들 있네요. 그라핀, 탄소 복합체죠. 카본 나노튜브,
한때는 탄소 섬유가 굉장히 발전하고 막 그 모든 재료들을 대체할 줄 알았는데 왜 안 쓰지? 비싸서 그런가? 마지막 6층이고요. 여기는 태국 전통 기술 타이 트레디셔널 테크놀로지 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Do not touch. 만지지 말래요. 여긴 뭐 그냥 옛날 살았던 것들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뭐 그냥 되게 역사박물관 같이 해놨어요.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 타야겠다. 이게 보니까 진짜 이게 뭐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발굴해서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최다 만든 거예요. 한 메이드 인 2018년 정도 되는 것들. 그냥 신상들이에요, 신상들. 한 뭐 몇천 년, 몇만 년 된 게 아니라. 여기는 철수! 다음 박물관으로. 여기가 과학박물관이고요. 저기는 안 갈래요. 라마 9세 박물관이고, 라마 9세 박물관은 왜 안 가냐면요, 입장료를 안 샀거든요. 박물관 3개를 방문하는 게 100개고 라마 9세 박물관까지 가면 200바트인데 뭐 그냥 100바트를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갈 수 있는 박물관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뮤지엄, 과학정보박물관, 그다음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그 다음에 방금 다녀온 국립과학박물관. 구글맵을 열어서 빠르게 위치를 확인했고요. 한 뭐 100m 거리에 이렇게 따닥따닥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걷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방문자의 98%는 학생. 오늘은 수요일 오후 점심시간. 여기가 큐브가 있는 국립과학박물관이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요 건물이 그 자연사 박물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그리고 저쪽으로 좀 더 가면 이 건물 뒤쪽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박물관 하나가 더. 이렇게 3개가 100바트예요. 굉장히 싸죠. 자연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은 보통 그 맘모스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태국 자연사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จึงมีองค์ประกอบส่วนใหญ่เป็นไฮโดรเจนและฮีเลียมเมื่อเนบิวลายุบตัวลงด้วยแรงโน้มถ่วงจนกลายเป็นเต่า 여기는 사람이 좀 덜 있네. 뭐야, 랍스터가 이렇게 크다고? 태국 여행하다 보면 그 공룡 관련된 유적지들도 꽤 많더라고요. 특히 깔라신. 깔라신은 공룡밖에 없는 것 같아. 최다 공룡공원, 공룡박물관, 공룡. 자연사의 마스코트. 맘모스 있네요. 스네일, 슬럽. 스네일이면 달팽이 아닌가? 달팽이가 어딨어? 달팽이 어딨냐? 달팽이 없어요? 아, 근데 엄청 잘 해놨다. 헬로. 콩까올리캅. 사와디카 까올리카. 안녕하세요. 아이 귀여운 것들. 보자마자 인사를 막 해줘요. 우리 착한 태국 학생들이. 지라프, 기린. 나 만든 거지. 진짜 꽤 잘 만들었네. 볼 거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국립과학관 규모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꿀리지 않습니다.
글씨 보이시나? 백바시구 다시 정리하면 과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인포메이션 박물관은 뭔지 모르겠어. 정보기술박물관. 내가 지금 정보기술박물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딘 잘 모르는데 추측되는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 아까 그 저를 인사를 밝게 해주던 학생 무리들이 가고 있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건물 뒤네요. 저처럼 이렇게 막 낼름낼름 보지 마시고 뭐 한 3-4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고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그 과학박물관은 일반적인 과학박물관의 형태를 띠고 있고 방금 왔던 곳은 자연사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지구의 역사에서 이렇게 지나온 발자취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인포메이션 박물관은 지금 사전에 지금 사진에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현재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정보, 통신, 뭐 미래기술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전 세계 박물관들이 과학박물관과 비슷비슷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테마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네, 마지막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나 시원하네. 어디서 이렇게 말 달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동굴인데? 여기는 자연사박물관 미스무리한데 이거 그게 아니지 않냐? 야, 이거 맞아? 이것도 아마 그 과학기술 역사부터 시작을 하나봐요. 모르겠네. 진화 관련된 건가? 오우씨, 여기도 넓어. 아, 이게 너무 넓은데 큰일 났네. 매우 빠른 속도로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곳은 저같이 다 늙은 사람이 올 게 아니라 학생들, 우리 자식들이 와서 봐야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걸로.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사람은 120km. 하루에 120km를 갈 수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걸어도 120km 못 가겠다. 1시간에 5, 6km 걸어가면 5, 6km 걸어가고, 10시간이면 50km, 20시간이면 100km, 24시간이면 120km. 와, 맞긴 맞는데 잠은 자야지. 참고로 새가 800km, 말이 320km를 간답니다. 하루에. 많이 가네. 그럼 새는 하루 동안 왼종일 나르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하루도 안 걸리겠네? 그래도 내 차가 빠르다. 뭐 아직까지 미래기술에 대한 건 없고,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위성통신, 통신 관련된 것들이 쭉 보이고 있고요. 위성통신이 나오다 보니 위성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테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게 구성해 놓은 것도 참 잘 만들어 놨네요. 방송도 할 수 있나봐. 잘 꾸며놨네. 여기는 공간이 꽤 넓은데 단일 동선으로 움직이면 모든 곳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놨네요. 그래서 길 따라 계속 가면은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왜 시간이 없냐고요? 사실 시간 많아요. 그냥 꼭 어딜 가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져. 이거 빨리 보고 다음에 하나 더 봐야지 하는 마음에. 이게 태국이 4시 5시면 어지간한 박물관 뭐 이런 데 다 문 닫거든요. 지금 이제 1시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한 군데 정도 더 가면 대부분 문 닫겠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이게 항상 좀 조급해져.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외국인이 아직까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죄다 학생밖에 없고.
학생들이 자꾸 쳐다봐. 쟤 왜 와있지? 이러고. 간다 이놈들아. 외국인 시커먼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나이 많은 아저씨가 하나 들어와서 돌아다니니까 불편한가? 왜 자꾸 쳐다보시지? 게임하는 데네. 근데 갑자기 커피가 너무 먹고 싶네. 아까 한 잔 마셨는데 부족했어요. 커피가 되게 맛있었는데 연하더라고. 근데 이런데 혼자 오니까 외롭다. 가족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야, 어디야? 길 막혔어. 어디로 와? 일로 가는구나. 깜짝이야. 여기는 혁신을 주제로 다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삶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인터넷,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하고 있는 곳 같습니다. 혁신에 게임도 들어가나? 가장 큰 혁신은 인터넷 아닐까요? 인터넷의 발명은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대발견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인터넷 없었으면은 어떻게 살지? 여행 다니기도 어렵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을 했었거든요. 모뎀이라고.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의 합친 단어죠. 전화선의 신호 파형을 진폭 변조를 통해서 정보 통신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뭐 플로피 디스크 갑자기 너무 옛날 얘기를 나이 다 나와. 정말 별거 아닌 어떠한 데이터 하나 받는데도 1시간 2시간씩 걸렸고, 지금은 0.00001초면은 그냥 받을 어떤 그런 데이터 양을 받았죠. 전화선을 통한 어떤 정보통신을 전용 단말기도 있었어요. 그때 뭐 캡텔 나우누리 뭐 이러면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뭐 한참 하다 보면은 전화세 막 폭탄 맞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추억 돋네. 저게 아까 얘기한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3.5인치가 나왔을 땐 혁신적이었죠. 저 5.25인치가 360kB인가? 뭐 그거 저장했었고, 저거가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720인가? 뭐 저장했었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플로피 디스크도 1MB를 기록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기도 했었고, 그때는 저기다가 데이터 저장, 저 한 장이면은 내가 있는 정보 다 저장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좀 택도 없죠. 맞아요. 옛날 컴퓨터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 처음 컴퓨터는 저 플로피 디스크도 아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썼었거든요. 옛날 쌉소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재미도 없는 거. 가자. 생각외로 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볼 것도 많고. 차 어딨지 근데? 아무튼 이제 남은 거는 여기서 철수하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거. 바닥에 새가 한 마리 죽어있어. 깜짝이야. 쟤 왜 죽었지? 왜 길에 자빠져 있는 거야? 새인 줄 몰랐어요. 밟고 갈 뻔했네. 아까 그 박물관 갔을 때 태국 학생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국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학생들이 뭐 외국인 보고서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뭐 하기도 하겠지만 잘 안 그러는데, 저 여기 여행 다니면서 뭐 낯선 분들, 이게 혼자 다니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 말 걸어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태국 분들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향.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만족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하면 한국 사람은 딱 반대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계속 하고 계속 뭔가 바뀌고 개선되길 바라고 충분히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태국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다. 그럼 그게 단점이냐?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한 어떠한 그 계속된 바뀌어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 이러한 어떠한 그런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겠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항상 무엇인가 개선하려고 하고 만족하지 않고 서두르고, 물론 그게 어찌 보면 삶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지만 그것이 현재 또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떠한 그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럼 또 마냥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삶이 각박하잖아요. 다들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고 태국에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며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막 일만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치열하게 한국에서 살다가 태국에 오면 정말 이게 느낌부터 모든 게 다르니까 적당히 눈높이를 좀 낮추고 삶의 어떤 레벨도 조금만 양보를 하고 조금은 불편해도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태국이 최고의 천국이니까. 장단점이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이를테면 태국은 받아들이는 마음, 어떠한 거 불교 신자가 90%가 넘다 보니까 그냥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심해서 현재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부조리 또는 어떠한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낮은 건 맞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그런 성향은 없다. 없다 하기보단 그런 성향은 굉장히 낮다. 사실 뭐 저기 국회의원, 총리 뭐 이런 거 상황 태국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그래서 뭐가 낫다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럼 두 가지의 어떤 조합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느냐?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발전된 삶과 편안한 삶 사이의 어떤 그 차이를 두 개를 융합해서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은 어렵지 않겠어요? 이상 또 여행 중에 갑자기 생각이 든 쌉소리였습니다. 쟤는 뭔 건물이지? 흐연해 건물. 부미올 대왕의 무슨 기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인가 봐요. 여기는 킹 부미올 역사 기록물 보관소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부미올 대왕은 라마 9세입니다. 지금 현재 왕의 아버님이고 거의 대왕으로 칭송받을 만큼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세요. 이 태국 방방곡곡 여행하다 보면은 라마 9세에 관련된 어떠한 그 사진들 그리고 기록물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빠이 나이카 두 나이카 찬쌈 오케이 ขอบคุณครับ
아까 하다 만 얘기인데, 예, 그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지방에 이렇게 가면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민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대왕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10세시고요. 아마 10세는 뭐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패션에 민감하신 분이시던데? 여기구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들의 왕. 지금 이 안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엄숙하다고 해야 되나? 얘기를 해보면 이제 태국 분들은 유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미월 대왕님 얘기를 할 때면은 진짜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온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최근의 왕과 구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물어볼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세, 지금 현재 부미올 왕 라마 구세를 얘기할 때는 꽤 진지해요. 얘기할 때 10세를 얘기하면 일단은 10세가 욕이 아닙니다. 라마 10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마 10세를 얘기할 때는 일단 웃으면서 얘기해요. 예. 패션의 선두주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딱히 할 얘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부미올 대왕에 대해서도 한번 뭐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잘 봤어요. 뭐 사실 지나다가 들린 데 가가지고 계획 없이 들려가지고 뭐를 미리 공부하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딱히 할 말이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멋진 분이네. 악기도 연주하시고. 이상으로 부미올 대왕의 기록물 보관소를 지나다 잠깐 들려서 보고 갑니다. 마뚱타니가 그렇게 막 볼 게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뭐 유명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광 코스로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곳을 굳이 애써 찾아올 필요는 없지만 뭐 한 번쯤 와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가 땅 굉장히 넓은 곳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뒤로 뭐 시간 나면 한 바퀴 뺑 도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안 돌 겁니다. 더워요. 갈래. 안 돈다고 하면서 돌고 있는 내 자신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안 돌겠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왜 도는 거야? 근데 여긴 땅이 너무 넓다. 옆에 여긴 뭐야 이거. 그냥 완전 나대진데요? 이것도 왕실 땅일 것 같은데. 뒤에도 뭔가 큰 건물이 있어요. 얘는 또 뭘까요? 사실 뭔지 알지. 여기는 공룡박물관입니다. 진짜요. 이 콩만한 게 공룡박물관이래요. 이게 공룡박물관. 여기 공룡 있잖아요. 여기 보여요? 공룡? 바툼타니는 박물관의 도시다.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큰데요? 근데 주차 어디다 하냐? 에이씨, 아까 거기다 하는 거 맞네. 나 어디 가냐? 태국에 와서 그 운전 후진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잘못 가서 후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후진을 잘해. 이제 제가 아주 그냥 후진 전문가 됐어요. 여기다 주차하고 가봐야지. 길 맞아?
오, 방금 자빠질 뻔했어. 씨. 노 스모킹. 음식 갖고 들어오지 마. 만지지 말고, 뭐 마시지도 말고, 개 끌고 오지 말고, 달리지 말고, 쓰지 마. 낙서하지 말고, 어? 모자 쓰지 말라고? 너 티켓이에? 빠이다이카? name 100 능너이 밭? 100 Where you come from? Japan? Where you come from? 아, 까올리카. เกาหลีนะ 코쿤카. 입장료가 100바시네요. 4,000원? 지금 환율 40.7 돼가지고 미친 환율 4,070원. 40.7이 매매 기준율 환율이니까 한 41 정도 되네. 아, 환율 왜 이렇게 미쳐날 뛰는 거야. 태국 환율이 강세도 있지만 원화가 너무 약해요. 지금 힘이 없어, 원화가. 할루시제니아. 제가 지금 거꾸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내핵, 외핵, 멘틀이 두 개로 나뉘고 지각. 뭐 지구과학에서 배운 거. 와,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뱅글뱅글 도는데요. 굉장히 큰 천장 선풍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입구에 써있던 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 위반 사례를 많이 봤어요. 겁나 만지시는 분, 막 만지고, 모자 쓴 분, 그리고 무슨 정체모를 음료수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분. 그래서 저도 모자 쓰고 다니고 있긴 한데, 모자 벗기가 귀찮아서. 근데 모자 왜 못 쓰게 하는 거지? 경건하게 공룡을 봐야 되는데 모자 쓰면 안 된다는 건가? 사실 저는 공룡을 잘 몰라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이거밖에 몰라. 추라기 공원 보면서 아는 게 다인데. 뭐지? 알인가? 깔라신에 이런 데가 있다고? 깔라신에 저렇게 용이 한 마리 죽어 있어? 저렇게? 오, 나 깔라신 가봤는데. 와, 여기는 러이 지방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고? 여긴 공룡 안 보여. 아, 푸꾸라동. 여기 그 지게 지는 아저씨들 등에 타고서 산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푸꾸라동. 전 저긴 안 가봤어요. 사람 등에 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 여긴 치앙마이야? 치앙마이는 한 3번 가봤는데 사실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골프만 치고 방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회가 되면 치앙마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봐야겠어. 이 불이람 여긴 가봤죠. 앙칸 사원을 가보면서 이 언덕을 가봤어요. 불이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원이 앙칸 사원이거든요. 그때 가봤어요. 근데 왜 있는 거지? 이렇게 그 공룡들의 흔적들이 있는 곳들을 나타냈네요. 오, 폭포 봐. 파페 남독. 이게 멋있는데 어디야? 티로수 와터폴. 실제 가면 이렇게 보일까 진짜? 여기 되게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경치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티로수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저기가 정말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게 딱이거든요. 딱을 가기가 힘들어요. 딱이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한참 올라가는 거야. 길이나 있을까? 오, 근데 진짜 멋있다. 여기 가보고 싶은데? 오, 여기 사진은 이런데, 진짜 막상 가면은, 멋있지 않습니까? 저기 사진 한 장에 지금 매료됐어요. 아, 여기 갈 수 있을까?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여기가 딱이고, 딱 지역이고, 길이 요렇게 돼 있고, 여기밖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한참 내려가는 거야, 이제. 저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딱이 가기가 힘들어요. 딱이 깐차나불이 바로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깐차나불에서 딱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다 밀림이요, 그냥. 참 멋있는 데가 많다. 여기는 폐무왕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피가 귀신 아닌가? 여기는 난이에요, 난. 여긴 가봤지. 푸치파. 푸치파가 저기 있어요. 치앙라이 오른쪽 끝에 요 위에 올라가서 요 오른쪽을 쭉 보면 오른쪽 땅은 전부 다 라오스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치앙라이 주에, 치앙라이가 요 정도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가 푸치파 산이고,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오른쪽은 다 라오스. 저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뭐 다 했는데, 드론도 날리고 막 했는데 다 영상 날라갔어요. 하드 사라져가지고. 진짜 아우 열받아. 그나저나 공룡의 흔적들이 진짜 많네. 여기가 난, 치앙라이. 치앙마이에도 뭐가 많네. 여기는 가본 데잖아. 여기 후아인에 있는 거. 이거 공룡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지질학적으로 태국에서 그 유명한 어떠한 어트랙션들을 나타낸 지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태국 남쪽, 그 다음에 이 중부지방, 이산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갈만한 곳들이 많이 나타나져 있는데, 가장 가기 개그지 같은 곳이라고, 개그지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 요거 딱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밖에 없어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아마 캄팽패실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살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사는 게 없고, 이 깐차나부리에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딱은 진짜 여행하기 힘든 곳이다. 근데 갑자기 저 사진 한 장이 너무 매료가 돼버렸어. 가고 싶어요.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라농 지방의 핫스프링이네요. 이거 사진으로 다 찍어놔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 확인해 봐야지. 아니야, 이거 말고 요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에휴, 참 태국에 갈 때는 참 많은데, 갈 때는 많지만 시간은 한정적이고, 드디어 공룡박물관에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브론토사우루스 뭐 그런 거 아니야? 너 이름 뭐야? 눈도 움직여. 잘 만들었는데? 와, 탄광이다. 옛날 어렸을 때 로스트 더치맨 마인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뭘 유명한 게임은 아니지만 제가 그 한동안 되게 재밌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금광을 찾아선가? 한국 제목은? 오, 잘 만들었는데 이거. 잘 이해할 순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눌러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는 이 공룡 박물관이 아니고 약간 그 지질학 관련된 것들과 일부 공룡이 있는 박물관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이나 지질학 관련된 그리고 그 태국의 유명한 어트랙션들이었던 그 관광 명소들을 표현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왜 돌탱이들이 하나도 없냐? 누가 다 훔쳐갔나봐요. 아무 돌도 없어. 저는 공룡도 잘 모르지만 돌도 잘 모릅니다. 그 돌이 그 돌 같아요. 3D 브릿지. 저런 거 안 갈래. 적당히 봤으니까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마돈타니도 볼 거 많은데? 근데 이거 다 보기에는 좀 오래 걸리고 그냥 이거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제는요. 비슷비슷해가지고. 근데 난 또 계속 가고 있네. 아유 정말 못 말려 정말. 여기 뭐 하는 데냐? 여기 뭐 4D로 뭐 하는 데구나. 몰라. 또 여기 또 뭐가 또 엄청 있네. 그나저나 아까부터 계속 커피 땡기는데 커피숍 없나? 여기는 유전이에요. 석유 캐나봐. Energy from under the earth. 지구 밑바닥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들. 야, 공장 잘 만들어놨네. 뭐 움직이네. 오, 이야. 근데 보니까 유전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 과정을 저기서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 제거하는 설비들도 보이고 리포머도 있고 중류탑도 보이고. 꽤 잘 만들었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댐들 잘 만들어 놨어. 태국은요 엄청 커요. 이게 뭐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근데 이게 잘 만들었다는 게 이 주변의 조경들을 굉장히 어딜 가든 잘 해놨어요. 공원처럼 해놨고 굉장히 깨끗하고 뷰가 그냥 쫙 저기서 뚫린 어떤 그런 뷰가 팍. 가자. 오, 지열 발전도 하나? 오, 찍모. 이게 산캄팽 온천 다 무너져 있어. 이거 만들다 말았네. 여기 물 겁나 뜨겁던데. 네, 반응이 없어요? 어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오, 진짜네. 오, 지열 발전을 하네요. 하지만 지열 발전은 한계가 있죠. 청정 에너지이긴 하지만 완벽한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이제 물을 많이 쓰거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다 이제 환경을 오염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점점 이제 대체 청정 에너지를 찾고 있는 과정이죠.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이 셋 중에선 그래도 천연가스인데 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에너지원이 되겠죠. 오.
야, 이 천연가스 배관들 보소. 그러고 보면 물도 정말 소중한 자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어떠한 에너지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와, 뭔지 얼추 다 본 것 같은데? 잘 봤습니다. 여기가 뭐 알려진 관광지 아니거든요. 최소한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한 번쯤 와볼만 하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딴 거에 관심 1도 없으신 분들은 와봤자지만 이 시간대별로 진짜 안내를 해줄까? 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3, 40분 이상 돌았는데 그룹 안내를 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씨. 외국인을 비싸게 받는 거였네. 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네들은? 왜 외국인을 차별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외국인한테만 비싸게 받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한국에서 만약에 외국인 비싸게 받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까지는 안 냈구나. 아니 뭐 좀 이해가 안 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외국인한테 비싸게 받는 나라들이 대부분 동남아에 이렇게 좀 있는 편인데 좀 그래. 그 진리의 사원 파타야에 있는 데는요 외국인 타인 동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겁나 비싸요. 입장료가 낮에는 500바 밤에 700바시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국 사람이 없어요. 온통 중국인, 외국인, 한국인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뭐 똑같은 가격으로 비싸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좀 태국인 가격으로 외국인도 좀 받으면 안 되냐? 아니 그렇다고 뭐 백밭이 비싸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설을 백밭에 무엇인가 본다는 것 자체가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다만 태국인은 이렇게 싸게 주면서 외국인만 이렇게 백밭 항상 평균적으로 한 10배 이상 비싼 가격. 기분 나쁘더라고. 너무해. 왜 그런 거야. 하지만 굉장히 잘 봤다. 저 외국인 태국 사람 가격 틀린 것만 안 봤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자, 또 딴 데로 가봅시다. 바툼타니 오늘 예상된 마지막 관광지. 바툼타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고 하는 곳은 다마카야 템플이라는 곳입니다. 잘 모르는 곳이긴 하지만 제가 검색을 살짝 해보니 꽤 현대적인 사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부지에 굉장히 특이한 어떤 형태의 어떤 사원이어서 좀 가깝기도 하고 10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도착했습니다. 다마카야 템플. 엄청 크네. 어쩜 이렇게 생겼지? 저노 키나이커 바뀐 주차 어떠하나요? 근데 너무 크다. 어딘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서 드론으로 정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혼자 길을 나서 추억 속에 잠겨 지난 날들 생각해. 그때의 웃음 함께 했던 순간들 사라지진 않아 지금도 가슴 속에. 여행 중 만나 따뜻한 그 눈빛들 낯선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가도 기억은 영원해. 밤하늘의 별빛 아래 현재를 바라보며 눈을 감고 내일을 꿈꿔. 희망 속에 새긴 나의 길 끝없이 이어질 이 여정. 길 위에 서면 느껴지는 바람결. 과거의 그림자 여전히 내 곁에. 단단해진 맘 내딛는 발걸음. 앞을 향해 가는 나 자신 믿으리. 별빛이 가득히 내린 밤의 이야기. 혼자서도 차분 이 나를 돌아보며. 드론을 띄워봤거든요. 사원 중심까지 가니까 1200m를 날아가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원까지 가는데 1.2km를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것도 직선거리로? 오, 너무 커. 뭐 하는 데야? 정체를 모르겠어요. 여기 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는지. 무슨 템플일까? 그래서 사원 저 안쪽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너무 멀어서,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가 사원 입구거든요. 그냥 저것만 살짝 보고 오려고. 와, 근데 오질나게 잘 만들었다 진짜. 크게. 드론으로, 제 드론이 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500m예요 500m를 띄웠어요. 근데 화면에 꽉 차. 엄청난 규모의 사원입니다. 근데 이 사원의 정체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갑도 안 들고 나왔어요. 돈도 없어. 아, 물이 그냥 시원하게 흐르네. 규모가 진짜 엄청나요. 후덜덜덜 합니다. 너무 커. 이 앞에 호수도 있네. 하늘에서 볼 때는 저 앞에 있는 저 날개 달린 것 같은 저 건물이 되게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엄청 크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워터펌프가 돌고 있다는 거고, 전력 비용도 장난이 아니겠네. 못 가게 막아놨네. 아, 이게 뭔가 좀 불안합니다. 제가 있어야 되면 안 되는 위치에 제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담벼락 하나 넘어왔는데 철수해야 될 것 같아. 위험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오, 크긴 겁나 크다. 이 안은 뭔데 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 쳐놨지? 저 위에 사람 있어요. 우와, 걸어서 막 올라가고 있어. 안 위험하나? 야, 저 미끄러지면 작살인데. 그나저나 되게 덥겠다. 청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 한참 공사 중이네. 와, 진짜 뭐 규모는 그냥 내가 태국에서 본 건물 중 제일 크다. 넓이로. 쫙 뒤에 보이면, 쫙 뒤에가 이제 사원 중심인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저기까지 못 가겠어요. 일단 이쯤에서 철수하는 걸로. 공사도 하고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드미션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기도 한데, 뭔가 허가를 득하고 들어와야 되는 약간 살짝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반대쪽에 차를 주차하고 막 걸어오다 보니까 그냥 막 왔거든요. 뭐 이상한 뭐 가드레일 같은 거 하나 있길래 그냥 그 옆으로 살짝 피해가지고 왔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데를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철수 도망가자.
저기가 어떤 곳인지 지금 잠깐 검색을 해봤거든요. 루앙푸 통캄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승려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라고 하고, 저 안에 엄청나게 큰 사원은 굉장히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앉아서 명상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태국 방콕 사람들 다 봐도 저기 다 들어갈 것 같아.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멀어요. 못 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인지 이 주차장 사이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주차장이, 이 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물론 1번 주차장에는 지금 현재 주차되어 있는 차는 저기 허연색 제 차밖에 없긴 합니다. 오늘은 명상 안 하나 봐요? 사람이 없네? 일단 오늘은 빠툼타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철수를 하려고 해요. 사실 빠툼타니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찾아보면 별다른 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방콕 북쪽에 약간 외곽에 있는 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평소에는 여기를 뻔질나게 오긴 했지만 골프 치러 왔지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다녀보니까 꽤 갈만한 곳도 많고 이곳도 꽤 좋은 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국이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안 가는 곳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큰 사원이 있는 줄 누가 알았으며 그렇게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빠툼타니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봐야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골프 치러 나왔다가 그냥 갑자기 북쪽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된 조인타이였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출발!